특히나 초등학교 때는 자신감을 많이 키워줘야 돼요. 네. 나 영어 잘하는 것 같아. 나 영어 좋아해. 영어란 소통이야. 이 세계를 아이가 갖게 해야지 영어는 점수야, 영어는 시험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의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빠르게 버퍼링 없이 툭툭 나오게 하냐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암기하려고 해서 암기한 게 아니고 하도 많이 써서 얘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귀로 근육이 기억하게 훈련을 하면은 그럼 우리가 원하는 툭 치면 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영어 발음 걱정하시면서 주변에 영어 발음 훌륭한 아이들 부러워하셨던 적 있으신 부모님들께 우리 선물 같은 주아쌤 모셔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튠 영어 주아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소리튠 영어라는 온라인 영어 훈련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은 저희가 가르치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과 실전적인 부분 두 개를 합해서 훈련할 수 있게끔 만든 실전서입니다. 네, 제목이 뭐죠? 툭 치면 탁 나오는 툭탁이요. 책을 제가 항상 쓸 때마다 저희는 챌린지를 엄청나게 많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책도 역시 지금 한 2,000명 정도가 훈련을 하고 있으세요. 왜냐면 알아요, 안 할 거. 안 할 거 알아. 그래서 이렇게 혼자 냅두면 안 되기 때문에 챌린지를 항상 돌리면서 이제 실전서처럼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집필한 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정도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리튠이나 소리블럭이라는 어떤 그 커리큘럼을 다지신 분들이 조금 더 실전서를 갖고서 더 훈련할 수 있게끔 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어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흥미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 인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영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게끔 만든 부분이 있어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외국어 분야 1위를 하셨더라고요. 이 책이. 네. 이 책 만드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이번 책은 기획부터 시작해서 한 1년 이상이 좀 걸렸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이제 소리 튜닝이라고 해서 소리를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근데 책에서 소리를 느끼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책은 그냥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글씨 크기 조절, 뭐 볼드체 조절 같은 걸 하느라고 디자이너분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손 많이 가는 책. 네, 손 많이 가는 책. 네네.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을 여기 꼭 모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우리 책 속 후기가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초등학생 딸의 발음이 좋아져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어요. 이런 칭찬을 듣다 보니 아이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40대 워킹맘인데 해외여행 갔다가 원어민에게 유학 다녀왔냐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부모인 나도 멋진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채널에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영어 교육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라고 할 때 이런 건 오해예요 라고 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면 좋을까? 네, 선생님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오해라는 거는 당장 뭐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좋다 그래서 시켰는데 아웃풋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랑 영어를 영어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예요. 언어잖아요. 언어인데 평가 지수로서 평가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 리딩이 무슨 어느 레벨이에요 이런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 영어를 좋아한다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다 가르쳤었거든요. 예전에 목동에 약간 학군지였었어요. 100개를 못 외우면 얘는 영어 학원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얘가 영어를 좋아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초등학교 때는 자신감을 많이 키워줘야 돼요. 나 영어 잘하는 것 같아. 나 영어 좋아해. 영어란 소통이야. 이 세계를 아이가 갖게 해야지 영어는 점수야, 영어는 시험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해줄 일은 그건 것 같아요. 부모님이 훈련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영어로 책 읽는 모습도 보여주고 팝송을 듣는 것도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영어로 미디어도 같이 보고 그래야 아 영어라는 건 우리 삶의 일부구나를 아이가 자연스럽게 깨닫거든요. 100번을 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의 영어 강의 방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소리 튜닝과 소리 블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하고 이게 왜 선생님 컨텐츠의 핵심인지 이걸 하면
어떻게 회화가 개선될 수 있는지 그 원리 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본어를 생각해보면 일본어는 내가 배우진 않았지만 은근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듣고 있으면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언어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건데 일본어와 한국어는 비슷한 단어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식이 한국어랑 굉장히 비슷하고 문장을 만드는 것도 어순이라고 하는데 그 어순도 일본어랑 한국어랑 거의 같죠. 그래서 왜 약간 애니메이션 덕후들이 그냥 그냥 듣다 보니까 제가 말하고 듣게 됐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영어도 헐리우드 영화를 봤더니 그렇게 됐어요 하는 분도 있는데 일본어보다 많지는 않아요. 언어의 유사성이 너무 달라서예요. 소리의 가장 최소 단위를 음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음소가 한국어랑 소리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단 하나도요?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보통 이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과 극이네요. 완전 극과 극. 너무 다른데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뇌 속에는 영어 소리가 입력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기도 소리부터 배웠다예요. 그들만의 소리값을 계속 입력을 하고 내 입으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그 소리값만 계속 들려주면 알아서 캐치해요. 우리 어른들은 소리를 인위적으로 막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기본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와 한국어가 다른 부분이 어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어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어는 생각보다 공식 베이스예요. 어떻게 단어를 배워라 하는지에 따라서 공식만 제대로 하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우리가 그 공식을 배우기는 했는데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 훈련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소리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순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블럭들을 배열하는 방식인데 제가 이제 블럭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공원 가서 산책할까?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영어로 해봐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그래서 언어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빠르게 버퍼링 없이 툭툭 나오게 하냐예요. 저희가 이제 툭탁령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암기해야 돼요? 저는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나이라서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How are you?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Fine. 막 이렇게 I'm fine, thank you. 엔주가 나의 기분과는 다르게 자꾸 나오네? 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암기하려고 해서 암기한 게 아니고 하도 많이 써서 얘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까먹죠. 근데 입으로, 귀로 근육이 기억하게 훈련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I'm fine, thank you, 처럼 나오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툭 치면 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사신다고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고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훈련을 하게끔 제가 만들려는 그런 시스템을 사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어민이 많이 쓰는 표현이래, MZ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래,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래, 표현 먼저 배워요. 아파트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땅을 다지잖아요. 저는 그걸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리 훈련. 이게 기본. 그 다음에 골조라는 구조를 만들잖아요. 어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인테리어예요. 근데 인테리어는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왜 다르죠? 취향이 반영되니까. 맞아요. 취향이 반영된 어휘를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가르데닝을 좋아하는 미국인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가르데닝에 필요한 뭐가 필요해요? 어휘와 표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마도 취미는 내년에 또 다른 게 생기실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쌓는 거예요. 그렇구나. 언어는 평생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예시를 통해서 이 패턴 연습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제 부모님들이 많으실 테니까 아이에게 이제 잔소리를 영어로 어떻게 하지만 완곡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때 정말 좋은 블럭이 I want you to 블럭이에요. 단어 하나로 했을 때는 들려요. 근데 이게 뭉치면 소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안 들려요. 퉁으로 그 소리를 인지하고 퉁으로 말할 수 있게끔 훈련이 들어가야 듣자마자 이해가 가고 내가 말했을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want you는 너무 좋은 블럭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나는 너가 청소를 좀 하면 좋겠네. 요 정도로 쓸 수 있는 너무 좋은 블럭이에요. I want you로 다음에 이 블럭은 내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블럭이에요. 어떤 의도? 청소를 그렇죠. 좀. 이게 나의 코어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 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clean your room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청소해?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네? 이런 내 의도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그 의도라는 표현은 저희는 이제 시작 블럭에서 비비 블럭이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코어
블럭이 내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information. 두 개가 딱 합해지는 순간 이게 아주 긴 문장이 빠르게 두 번 만에 확 하고 나오게 그러네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Do your homework. 이러면서 계속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구조가 잡히기 시작하고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소리 블럭이 많아질수록 유창해진다예요. 소리 블럭을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 계열로 5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의도를 조금 더 뉘앙스를 생각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해야 해, I have to밖에 떠오르지 않아. 이러면 나는 계속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근데 해야 한다는 뭐 should가 될 수도 있고 need to, 뭐 I'm supposed to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이렇게 뉘앙스를 아주 다양하게 쓰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많은 블록을 갖고 있냐예요. 그 많은 블록을 갖고 계속 쌓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럼 실제로 선생님 가정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컸긴 그렇죠. 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 그리고 학년 잠깐 알려주시죠. 저는 6학년, 4학년이에요. 근데 제가 좀 바빠서 바쁘시죠? 뭔가를 대단히 하지는 않은데 육아의 끝은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회사 직원들처럼 너무 이해해요. 팀원이고 팀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 성과 관리 할 거를 다 정해주고 투두리스트를 다 쓰게 해요. 네. 이거는 워킹맘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채워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은 지금 하는 것 같고 뭐 학원을 사실 전 보내지는 않거든요. 보내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이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영어는 제가 생각하기에 학원비를 아껴서 해외 가자. 2주일이라도 한 일주일이라도 갔다 오면 아이들이 보통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제가 영어 왜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모티베이션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같이 해외여행을 갔더니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려면 내가 영어를 해야 되네. 이거는 그냥 생존이네. 이건 소통이네. 해야겠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학원을 막 다니고 그게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카메라 딱 켜지기 전에 수줍고 조용하시고 전형적인 그런 아이 성향을 가진 분으로 보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 원래 성격이 조용하신 편인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강의하실 때는 다른 분위기와 텐션을 가지셨냐? 근데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한 힌트를 좀 주셨어요. 그 얘기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선생님께 영어는 어떤 건가요? 강의할 때는 제가 이제 작두탄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저도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켜졌을 때와 꺼질 때, 학생이 있을 때가 좀 텐션이 좀 다른 부분이 네.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소심해서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사시나무처럼 떨었었어요. 어머. 약간 그런 성격인데 그게 너무 싫었고 되게 바꾸고 싶어 했어요, 스스로가. 근데 제 인생에 왜 영어 소리를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을까가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렸을 때 우연히 집에 오빠 거였던 것 같은 테이프를 듣다가 영어 테이프였어요. 그냥 틀었는데 그 소리가 저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할 일도 없고 집에서 계속 그냥 듣고 따라하고를 했어요. 한 4-5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루에. 그거를 한 몇 개월 정도 하니까 트이더라고요. 소리가 확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제 영어를 읽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네. 갑자기 다시 보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름을 외우고 이제 친구들도 나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나는 다 잘할 수 있겠다 나도. 그래서 그때부터 성적이 되게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잘하는 거를 하나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는. 그거 하나만 잘 찾아줘도 그 하나로 그냥 자신감을 얻고 저 같은 경우에도 나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정말 발표 하나 못했던 사람이 뭐 100명, 200명 앞에서 수업도 하게 된 걸 생각해보면 인생에 있어서 자신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네. 특히나 어렸을 때는 그거를 찾아주시는데 영어 소리가 여러분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띄어요. 그러면 소리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려요?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정규가 한 5개월 정도예요. 아이들은 좀 더 빨라요. 특히나 중학교 갔을 때. 수행평가가 이제 영어로 막 PPT 해가지고 막 발표하고 이런 건데 맞아요. 사실 PPT 내용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 누가 좋은 성적을 받냐는 좋은 소리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인풋을 해주면 알아서 소리가 좋아지나요? 라고 했을 때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테이프 들으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우린 보통 이걸 쉐도잉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저도 초보 강사 시절에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쉐도잉으로 해서. 그랬는데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서 답을 줬어요. 사람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표상 체계,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체계가 다르다. 눈으로 받아들이는 걸 잘하는 사람, 우리 네. 보통 시각형, 청각형, 그 다음에 몸이 이제 체각형인데 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시각형은 눈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변호사나 뭐 회계사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분들이 전 세계 60%예요. 그리고 이제 청각형은 네. 보통 가수나 개그맨 이런 분들이 20%. 그리고 이제 체각형 운동선수들. 네. 이 사람들도 한 2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 쉐도잉으로 효과가 있었던 사람들 20%였던 거죠. 나머지 60%는 사실 안 되는 거를 남들이 된다고 하니까 따라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좌절하고. 시각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시각형들은 이론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나 봐요. 이론을 좋아해서 이 소리는 이렇게 나는 거야 라고 이론을 알려주면 아 이렇게 나는구나 하고 들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을 배울 때도 체각형은 선생님이 한번 딱 잡아주고 그걸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몸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시각형은 다 유튜브로 찾아봐. 이론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론을 알려주면서 소리를 가르치면 되더라였어요. 아이들은 근데 조금 아직은 말랑말랑해요. 그렇죠. 다 네. 이제 섞여 있는데 그래도 선천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러네요. 초등시기 아이의 영어 한 가지만 요건 꼭 해주세요 하는 거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입시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아이가 뱃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 집엔 한국어 TV가 나오지 않아.로 환경 설정을 하셔야 돼요. 네. 자연스럽게 영어 채널을 계속 보면서 하는 게 집의 분위기가 되면 되고 근데 아이가 이미 태어났어요. 이미 뽀로로를 봤으면 거부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비율을 조절을 해야 돼요. 얘가 한국어를 요만큼 보면 영어는 네, 요만큼 봐야 되는 거야. 소리 인풋을 쌓아주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책 많이 읽어주시고 영어로. 네. 이거를 한 6살까지는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소리가 어느 정도 이제 됐다. 8살, 7살 요 정도부터 소리값을 조금 알려주는 그러면서 파닉스를 시작하는 거. 읽을 준비를 하는 거죠. 단계별로 책을 읽어 나가면서 어휘를 익히고 그 와중에서도 사실은 리스닝은 계속 되어야 돼요. 그렇죠.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좋아하는 거랑 초등학교 5학년이 좋아하는 게 되게 달라요. 그거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옆집 아이가 엘사 한다고 나도 엘사 하면 안 돼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영쉘던을 좋아. 약간 그런 걸 좋아해요. 디즈니를 싫어해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보여주면 이거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숙제 끝나면 이거 봐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 재밌는 영상 보는 거죠. 네네네. 아이 입장에서. 그렇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리스닝은 계속 시켜야 되고 리딩도 맞춰서 시켜줘야 되고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리딩만 많이 시켜도 좋아요. 아, 맞아요. 최대한 많이 네네. 읽히는 게 제일 좋고 재수 학원에서 수능을 가르쳐봤지만 스킬은 바짝 배우면 돼요. 말하는 훈련은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네네. 한다면 언어를 놀이와 함께 배울 수 있는 농구를 원어민 선생님이 가르쳐준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그런 것들을 접목해주면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요즘 AI가 너무 잘 나와서 네. 챗GPT랑 이제 세팅을 시키고 대화를 시키는 거. 네.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웃풋을 말로 훈련하는 거는 필요하고 네. 정기적으로 학원비 아껴서 해외 여행 가자. 가서 부모님이 하면 안 돼요. 저는 다 시키거든요. 콜라 좀 리필해줘 그러면 말을 못하면 못 먹는 거야. 저와 생각하는 교육과는 부모는 게을러야 돼요. 너무 다 해주면 안 돼. 독립성을 키울 수 있고 그래야 자기가 해야 된다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감했어요, 선생님. 저도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님들 손발을 묶으세요. 맞아요. 그 영상 보면서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랑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저는 들었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바로 해야 되는. 네, 맞아요. 그 방법들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주아쌤 채널에 가셔서도 활동, 공부, 훈련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